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목사가 임명되면서 기독교 편향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가 인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정교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입니다. 종단협이 문체부의 캐럴 대중보급 캠페인을 비롯해 종교 편향 및 불교 왜곡에 적극 대응합니다. 제3차 이사회를 소집하고 범종단 종교편향 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습니다. 천연고찰 서울진관사가 불교문화재 보존과 계승에 공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주지 개호 스님은 불교 문화를 널리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시작된 템플스테이가 내년 20주년에 맞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글로벌 브랜드로 발돋움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건학기본기관장 연석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건학위는 교육, 의료, 지역, 글로벌 4개 분과 주요 추진사업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목요일 첫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현직 목사가 임명되면서 기독교 편향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가적인 인선을 할 예정이라며 편향 인사를 일축하고 있지만 정교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종교 관련 직책을 두고 보수 기독교 편향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대위 직능총괄본부 산하 기독인 지원본부장에 이정화 설린교회 목사가 임명됐습니다. 이정화 목사는 교회 연합기구인 한국교회연합 초대 대표회장과 CTS 기독교TV 이사를 역임한 김요셉 목사가 세운 설린교회에서 교육 목사를 맡고 있습니다. 개신교 성직자인 현직 목사의 선대위 영입이 정교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입니다. 또 종교특보단장에는 이채희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이채희 의원은 대표적인 보수 기독교인으로 지난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으며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을 조장한다며 반대하는 인사입니다. 국민의힘은 추가적인 인선이 있을 예정이라며 편향 인사를 일축했습니다. 기독교 편향을 일으켰나 불교 본부 만들면 되지. 구성이 늦어질 뿐이지 편향이 아니라. 기독교 본부장이야 목사도 하도 되는 거 아이가? 옛날에 MB 할 때도 그 목사, 추목사고 여러 명이 기독교 일은 목사들이 다 한다고. 종교 편향적 인사가 아니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불교와 천주교 지원본부 조직에 앞서 1순위로 개신교계를 영입하고 서둘러 발표한 것은 보수 기독교계의 표심을 의식한 전략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후 종교 편향적인 정책과 밀실 야합을 초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특정 종교가 필요로 하거나 요구하는 수준들을 상황들을 외면하고 나몰라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됐을 경우 결국은 특정 종교계에 치우친 편향된 정책이라든지 밀실 야합을 통해 가지고 부적절한 것들이 초래될 그런 바탕을 이미 윤 캠프가 판을 만들었다. 코끼리 선대위로 대선을 향한 항해를 시작하면서부터 편향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이 어떤 추가 인선으로 논란을 불식시킬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올 하반기 잇따라 발생한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곡 사건에 조계종이 대책위를 구성하며 대응에 나섰는데요. 조계종을 비롯한 20여 종단이 활동하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도 위원회 구성에 나섰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문체부의 캐럴 대중보급 캠페인을 비롯해 올 하반기 잇따라 벌어진 종교 편향 및 불교 왜곡 사건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종단협의회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3차 이사회를 소집하고 범종단 종교편향 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습니다. 앞서 조계종이 종단 차원의 대책위를 구성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전체 종단의 입장도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는 합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종단 종교편향 대책위원회를 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종교 편향 사례가 발생했지만 불교계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캐럴 보급 캠페인뿐만 아니라 정청래 의원의 불교 폄훼 발언, 공공기관과 단체에서 벌어진 종교 편향 사건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종교 편협을 하는 정치에 대해서는 유화무하면서 그냥 우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조직적으로 범불교 종교편향위원회를 우리 종단 협의회 내에서 구성을 해갖고 장관이 사과를 하는 것은 캐롤에 대한 사과였지 다른 일반적인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과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대책위를 구성해서 강력히 응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단협의회는 구체적인 대책위 구성 계획을 밝히진 않았지만 회장단과 상임이사 등을 중심으로 구인 내외의 위원회를 조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조계종 범대책위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전반적인 종교 편향 사례에 불교계 전체 입장을 전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응 과정이 과격하지 않고 합리적인 근거에 바탕을 두고 진행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단체가 모여서 그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자칫해서 공정심리에 휘말리면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조계종뿐만 아니라 20여 종단이 활동하는 종단협까지 종교 편향 사례에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대중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범대책위 집행위원회가 문화체육부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문체부 장관 사퇴와 대통령 사과를 촉구하기로 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범대책위 집행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우선 15일까지 정청래 의원의 사퇴와 출당, 공천 배제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교구와 지역사업연합회별 집회를 우선 진행하고 경과에 따라 서울에서 연합집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대책위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문체부 캐럴 활성화 캠페인 역시 중단되지 않을 경우 문체부 장관 사퇴와 대통령 사과를 촉구하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범대책위는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집행위의 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청래 의원과 캐럴 캠페인 후속 조치를 확정합니다. 종교 편향 문제를 해소하고 종교 간 화합을 도모하는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에 도심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위원장 도심 스님을 비롯해 제6기 종교평화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위촉직 위원으로 종회의원 만당 지우 스님, 한국비구니 승가연구소장 수경 스님,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 김상겸 동국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 사회부장 원경 스님과 포교부장 선업 스님, 백년대계 본부 사무총장 신공 스님,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김영석 포교사단장이 참여합니다. 한편 원행 스님은 천주교 광주 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가 문체부의 캐럴 캠페인에 대해 공식 사과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BTN 불교TV가 집중 제기하고 있는 주어사 천지남을 둘러싼 천주교의 역사 지우기 문제가 국제사회 영어권 미디어에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불교 전문 영어권 뉴스 미디어인 부디스트 채널은 지난 7일 주어사 천지남 관련 천주교의 무리하고 일방적인 성지화를 지적한 BTN 불교TV의 구혜리 글로벌 사업팀장의 기고문을 보도했습니다. 기고문은 한국 천주교가 역사적 진실 지우기를 멈추고 한국 천주교 태동의 밑거름이 된 주어사 천지남 스님들의 희생을 인정해 종교 화합의 성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습니다. 이 기고문은 국제적으로 저명한 불교 미디어인 이스턴 호라이즌과 로터스 뉴스 피처스에도 게재될 예정입니다. 천년고찰 서울 진관사가 국행수륙제, 바로공양 등 불교문화재 보존과 계승의 공을 인정받아 2021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주지 개호 스님은 불교 문화를 널리 알리고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불교 문화의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계승하고 있는 서울 은평구의 천년고찰 진관사. 국가무형문화재 국행수륙제부터
사찰 음식, 바루공양 등의 무형문화재를 이어오고 있으며 소장하던 일제강점기 태극기도 최근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서울 진관사가 문화재 보존과 계승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 어제 2021 문화유산 보호유공자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열악한 무형문화재와 자연문화재 그리고 북한 문화재까지 현장을 꿋꿋이 지켜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지켜온 것은 바로 우리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조선 건국때부터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한 국가 의례로 시작한 진관사 국행수륙제는 600년의 전통을 자랑합니다. 번뇌에 고통스러워하는 영가들을 차별 없이 정화시키고 위로하며 올해에도 7주간 전통 불교 의례에 따라 원만 회향했습니다. 전통 공양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출가자의 수행 정신이 담긴 사찰 음식과 바루공양을 지켜나가는 모습도 돋보입니다. 지난 2015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방한했을 때 곧바로 진관사를 찾아 가장 관심을 가진 것도 음식 문화와 바루공양 문화였습니다. 진관사는 전통 공양간과 사찰 음식 문화를 조명하는 학술 대회를 여는 등 올바른 문화 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형 문화재로는 백초월 스님이 일장기 위에 덧그리고 진관사에 숨긴 태극기가 지난 10월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일장기 위에 그린 유일하고 가장 오래된 사례로 항일 의지와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염원이 담겨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진관사 대중스님들, 특히 총무스님, 또 직원들, 또 진관사 신도님들 모든 분들께 고맙다고 말씀드리고요. 문화유산이 더욱 발전되게 천년이 온 사찰이 더더욱 천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진관사를 비롯해 시상식에서는 국무총리 표창, 대통령 표창, 옥관, 보관, 은관 문화훈장을 합해 총 10명의 개인과 3곳의 단체가 문화재 보존과 계승, 홍보에 대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시작된 템플스테이가 내년이면 20주년을 맞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국민과 함께한 20년을 축하하고 글로벌 브랜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처음 시작된 템플스테이. 지금까지 575만여 명이 다녀갔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내년이면 6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9년간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성장한 템플스테이가 어느덧 20주년을 맞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어제 템플스테이 운영자 연수를 열고 20주년 기념식을 비롯해 대대적인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한 20년을 축하하고 한국을 넘어 글로벌 브랜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의욕적으로 저런 사업들이 있네?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내년에는 일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재미를 느끼실 겁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의 20주년 기념사업은 대내, 국민, 대외 3가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먼저 국민들에게 일상회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공양으로 대국민 감사 이벤트, 가치를 함께 나눈다는 의미의 가치 나눔 템플스테이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템플스테이와 동갑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동갑내기 템플 생파 주간과 부모님과 함께 라떼 템플스테이 등이 계획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단기적으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템플스테이 충성 참가자를 확대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굉장히 소중해졌어요. 부모, 자식, 그리고 친구, 동료, 쉽게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접촉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템플스테이가 이분들을 위한 만남과 소통의 장이 되고 사람을 잇는 매개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좀 담았습니다. 대내외적으로는 그동안의 성과와 의미를 조명해 미래의 가치를 제시하고 템플스테이 브랜드 확장과 향후 성장 동력을 확립해 나갈 전망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참가자, 양적 가치, 그리고 또 템플스테이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질적 가치도 조명할
하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힐링 음악과 다큐, 홍보 영상 제작, 학술 연구와 템플스테이 브랜드 리뉴얼 등을 통해 템플스테이의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출범해 동국중흥이라는 원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건학기본기관장 연석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국중흥이 곧 불교중흥이라는 원력으로 지난 4월 출범한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 동국대 건학위가 어제 교내 본관에서 지속적인 법인 발전 도모를 위한 건학기본기관장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사업의 방향과 또 중요 과제들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큰 과제를 두고 오늘 아마 여러분 이 기관장님들을 모시기 때문에 건학위는 크게 교육, 의료, 지역, 글로벌 4개 분과 건학위의 주요 추진 사업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교육건학위 신규 사업 계획은 총 53개로 4분과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교육건학위의 핵심 과제는 동국정체성 확립과 지속가능 성장, 포교 전략 수립, 핵심 과제 해결을 위해 동국 역사 바로 알기 사업, 종립학교 인수합병 등의 구체적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성장을 위한 비전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한 불제자 양성을 위한 포교 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건학위는 의료시의 확산 등을 핵심 과제로 기금 모연을 활성화해 수도권 신규 병원 설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건학위는 AI, 메타버스 등 최신 기술에 기반한 한국 불교 문화 콘텐츠 연구 개발과 불교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건학위 실무진들은 각 기관과 실무진 사이 끊임없는 소통과 상호조력을 강조했습니다. 그 훌륭한 결실들이 앞으로 서로 이런 기본 기관들 간에 같이 공유하고 또 장점은 서로 나누고 또 상호 조력을 한다면 동국대 건학위는 이날 각 기관별 실무협의체 구성과 매월 실적보고 정례회의 시행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학위는 실무 검토와 분과별 논의를 거쳐 다음 해부터 중장기 추진 과제들을 정립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행불선언장 월호 스님이 유마경에 담긴 불교의 가르침을 알기 쉬운 언어로 풀어낸 책 유마경 강서를 펴냈습니다. 저자 월호 스님은 요즘이야말로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는 유마거사의 말이 실감나는 시기라며 위드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경전으로 유마경을 꼽았습니다. 월호 스님은 유마경에는 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를 아바타로 번역해 내용을 풀어나갔다며 세상의 고를 아바타가 아픈 것으로 보고 관찰하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승반야부 계통에 속하는 유마경은 유마희를 주인공으로 한 경전으로 승만경과 함께 제가자를 주인공으로 한 경전 중 하나입니다. 유마경 강설은 월호 스님이 행불선언에서 1년 6개월간 강설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기록한 책입니다. 대구 동구청이 어제 백미 나눔을 실천해온 안심정사 대구도량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대구 동구청 정장환 복지정책과장과 직원들이 안심정사 대구도량을 방문해 매달 동구청에 백미 10kg 100포를 전달한 법안 스님께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안심정사는 대구 동구 지역으로 확장 이전한 후 꾸준한 자비 나눔으로 현재까지 백미 12톤 이상을 대구 동구 지역 저소득, 소외계층에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안심정사 회주 법안 스님은 백미 나눔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것이라며 백미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길 기원했습니다. 목요일 10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